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 대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만 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130억 원, 투징금이 57억 8천만 원인데요. 이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토지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네. 어제 111억 5천만 원에 이 부동산이 낙찰이 됐습니다. 아, 그럼 얼마 남은 거죠? 계산은 한 60억 원? 60억 원? 아직도 남았네요. 네, 네. 아직도 남았어요. 그러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예. 이거 안 된다. 아. 일괄 공매 처분 부당하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만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요논용 건물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한꺼번에 파는 거는 부당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제 추징금 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내시지. 예. 네. 자, 오늘 노래는 라디오 북스님이 신청하신 이선희의 인연이었고요. 자,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 네. 무엇을 하면서 프리데스크 시청 중이신가요? CFT 전님이 썰전에서 넘어오셨대요. 잘 넘어오셨습니다. 예. 심은정님이 저 파마했냐고 여쭤보시는데 파마한 거 아니고 고데기입니다. 네, 분장실에서 오늘 불금이라 네. 고데기 해주셨나 봐요. 머리를 아주 볶아줬어요. 네. 빌로바 TV님이 MBC는 계산기를 제공하라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 공대 오빠인데. 예. 전혀 이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수요일 송영제부터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수경님이 호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락다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주. 김희준님이 3일 동안 날씨 코너 이름을 생각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따가 그 날씨 코너 이름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포근이님은 재방송 스트레이트 보고 오셨대요. 러블리나님 음성 어휴, 나왔다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여쭤봤었잖아요. 내일 꼭 알려달라 네. 말씀드렸더니 음성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김창구님이 서경님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퇴근 중입니다 네. 하셨어요. 퇴근 중에 또 이걸 보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미라클님이 안녕하세요. 내일 비가 강하게 내린다고 하니 주변 한번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금요일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일 주중에 하시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저희 프리데스크를 보러 많이들 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빈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날씨 코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엠서니님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어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첫 코너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인포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윤조정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째 왔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쫓겨나지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번에 총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다고요? 그 방송 시간 중에 정확히 26명. 아, 감동적이었어요. 예. 네. 목표치가 소중합니다. 2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두목님이 20명 딱 걸었는데 네, 역시 두목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오늘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한 명이라도 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27명. 네, 30명 27명 갑시다. 목표로. 30명. 제가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소심해가지고 27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그 채널을? 스낵 인포 치시면요. 네, 한글로 스낵 인포를 치시거나 혹은 한글로 M 라운지 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푸터팬 여러분 출동해 주십시오. 크라이시스님이 벌써 일주일 지남 나 이분 어제 본 것 같은데 하셨어요. 시간이 빨라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스낵인포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유심칩 사용해 보신 적 많으시죠? 유심칩 다 네. 죠 얼마 전에 어떤 알뜰폰 업체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유심칩을 100원에 판매해가지고 100원 이요?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 기억. 요금제에 따라서 다 다르던데요. 요게 근데 유심은 원래 8,800원, 8,000원 선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알뜰폰이든 일반 스마트폰이든. 근데 100원에 파니까 거의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다들 유심을 따로 구입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거 당연히 뭐 스마트폰 사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대리점에서 척척척 해주니까 그쵸. 이게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내고 계셨던 분들 아마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다들 이제 이거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굳이 유심칩을 왜 밖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지? 특히 요즘 자급제 폰 많이 쓰다 그렇죠. 보니까 네. 자급제 폰 쓰시려면 이걸 뭐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든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오든 번거롭다 보니까 네. 아예 안에 좀 내장되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굳이 따로 있는 거지? 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스낵인포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만 잘랐으니까 한번 먼저 보시고 얘기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대전화 개통할 때 유심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 작업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급제 폰을 쓰려면 유심을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현지에서 유심카드 구입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심카드인데요.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모듈,
가입자 식별 모듈의 앞글자를 따서 심이라고 부릅니다. 유심은 유니버셜 심, 즉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이심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심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는 embedded, 내장된 걸 뜻합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심이란 거죠. 스마트폰 자체에 아예 심이 내장돼 있고 이 심을 이동통신사에 등록해서 쓰는 겁니다. 크기가 유심보다 훨씬 작아서 스마트워치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7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이님이 7년 전 1060 살 때 7,700원이었는데 7년 사이에 10% 넘게 올랐네요 하셨고 5981님이 노트2 아직도 쓰고 계시다고. 네. 김보라님 신청곡 올려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올려도 됩니다. 이사나님이 엠라운지 구독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네. 내장이 되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스마트폰만 사면 이제 따로 유심 안 사도 되고 그 폰만 있으면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개념을 바로 이해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역시 프리데스크 MC입니다. 역시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에 내장이 돼 있으니까 굳이 사러 갈 필요 없이 바로 개통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유심을 등록한다는 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신사에 등록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네. 이제는 내장되어 있는 걸 내가 원할 때 이 통신사를 내 핸드폰에다가 등록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주체를 좀 그렇죠.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원하면은 통신사 바꿔볼까? 그럼 그 안에서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등록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통신사 바꾸고 싶다고 보통 대리점 가면 또 설득당하고 오게 되잖아요. 괜히 그렇죠. 뭐 또 가만 들다 보면 저게 뭐 좀 더 가면 안 주신다고 되는구나. 하고 예, 네. 약정 기간 2년 더 늘려오시고 그쵸.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 아마 통신사 이동도 많을 것 같고 알뜰폰 시장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알뜰폰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좋은데 통신사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통신사들은 당연히 달가울 리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심이라는 게 지금 내장형 임베디드 심 이심이라는 걸 이심이라고 부르는데 이심이라는 게 나온 지가 사실 꽤 됐어요. 네.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픽셀 2에 처음 나왔고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폰들도 2018년 이후에는 계속 이 이심이 내장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희 우리나라가 보면은 통신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심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네. 알았어요. 네. 맞아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통신사들이 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게 당장 뭐 7,700원, 8,800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심에서 나오는 수익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다 통신사 수익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하나에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 거대 기업 통신사에서 뭐 이걸로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만 통신사들이 이 유심 판매로만 7,549억 원에 7,549억 와, 원의 진짜 수익이 많이 났대요. 벌었네. 예. 근데 보통 이런 통신사들이 원가 공개 정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유심의 원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를 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장 비싼 가격 원가가 3,000원으로 보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순수익도 상당할 그러네요. 거라고 예상을 할 수 그러네요.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유심 판매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뭐 달가울 리가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입자 문제. 지금도 번호 이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신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요? 뭐 가족들 다 묶어줄게, 뭐 IPTV까지 같이 하면 더 싸게 해줄게,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 주려고. 그런 할인 예. 혜택 때문에 뭐 이동 못 하시는 분들도 그쵸.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미 이제 그 통신시장은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있는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유치원이 치열한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설득해볼 여지도 없이 집에서 혼자 그렇죠.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원래 뭐든 탈퇴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고객님 이거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이러고 막 맞아요. 전담 부서로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가입자 문제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신사들이 꺼린다고 이게 도입 안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럴 것 같다는 의심을 굉장히 키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다들 너무 편하게 쓰시는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애플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온 게 2009년이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국내 제조사들이 만든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기능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와이파이 기능이 데이터로만. 없었어요. 네, 네. 오로지 데이터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애플이 들어오니까 애플이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추측이 굉장히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났어요. 네네. 통신사들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데 좀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실제로 삼성도 애플이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이심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안 만들 리 없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네. 예. 갤럭시 S20부터 이심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내 출시 모델에는 이 이심 기능이 없어요. 내수용에는 예. 없구나. 그리고 네. 갤럭시 S21도 글로벌 모델에는 있는데 이게 내수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드러난 건 없으나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뭔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창구님이 상황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심은 애플을 받지만 제한적으로 풀었었다라고 기억해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그 2심에 비해서 유심의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요. 웨어러블 기기에는 2심이 아니라 유심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 2심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또 이제 스마트폰에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님이 아직 2심 제한이 많죠. 기기 변경할 때 비용 지불 냅가 폰 고장 나서 심 뽑아서 옮기려고 해도 비용이 들고 해외 로밍도 안 된다고 지적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이 2심이 해외 로밍을 뭐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이게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면 로밍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나라에서 그렇죠. 유심 유심 카드 사서. 사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좋네요. 2심이니까 거기 거 등록하면 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실 기능이 유심 원활하지 카드 사는 않으니까. 게 쉽지가 않은데 예전보다 맞아요. 좀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네. 네. 장점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정부도 나서가지고 이제 이심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나서서 직접 이제 2심을 올 하반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웨어러블 기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심지어는 자율주행차에도 2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보다 같이 이제 2심이 다 도입되면은 통신 기반으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상호 작용이 좀 더 원활할 거다.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 기업들이 분석하기를 앞으로 2심이 점점 늘어날 거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전체 스마트폰에는 50% 정도에는 2심 탑재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마음대로 내가 등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심을 이용할 때 진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이게 2심이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유심 없애. 2심만 해.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유심 유지한 상태에서 2심을 쓰는 거죠. 아, 그럼 그러면- 듀얼심이 되는 거죠. 그쵸. 심이 두 개, 듀얼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신사도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데이터는 이 회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가격이 좀 더 싸.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고 대신 음성 통화할 때는 내가 이 뭐 알뜰폰 업체를 또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굳이 심을 바꾸는 그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통신사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전화번호도 두 개를 받을 수 있다는 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전화 받고 싶지 않은 휴일 같은 날은 좀 꺼두고 하나는 이제 활성화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아주 원활하게 물론 네. 지금도 국내 요 서비스가 있긴 한데 네. 불편하고 원활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듀얼심이 되면 너무나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네, 묵묵니님이 이신점심이라고. 아, 그러게요. 네. 네, 같은 마음이시라고. 네, 그럼요. 네. 자,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인포. 여러분 구독 혹시 하셨나요? 지금 몇 명이나 늘어났죠? 그러게요. 예. 바로 한번 확인해. 10명. 10명 되었습니다. 3명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 다음 오늘 주에도 이- 홍보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데스크가 끝날 때까지 27명 목표 달성되기를 제가 옆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 결과는 다음 주에도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데스크 매주 금요일 날씨 소식을 전하는 이석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네. 많은 분들이 날씨 코너 아이디어를 오. 주셨어요. 아까 네. 김희준 님도 이제 올려주셨는데 네. 어떤 걸로 정하셨나요?
이서경의 날씨를 부탁해. 날씨를 근데 저 요걸로. 사실 두구두구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냥 바로 얘기해버리네요. 제가 급해가지고 바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그 개인 SNS 계정에 어떤 게 좋은지 좀 골라달라고 올렸었거든요. 네. 거기서 선택을 받은 거기도 하고, 제가 날씨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번 주말 날씨 어떠냐.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비 좀 안 오게 해줘. 이런 부탁도 많이 받고. 그거 어떻게 그리고-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올여름이 또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날씨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날씨를 부탁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좋네요. 이소은 캐스터랑 좀 잘 어울리는. 예. 아 정말요? 부탁해라는 어. 표현이 좀 약간 정갈하고. 이 노래 제목 여름아 부탁해도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아시죠? 처음 부분 아시죠? 왜? 시킬 것 같아. 아니 시키지 않는데 아시면은 이제 약간 그런 톤으로 한번 딱 외쳐주시고 시작하면 어떨까? 예. 이서경의 날씨를 부탁해. 와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네네네. 네, 다들 날씨를 부탁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 얼굴이 색깔이셨는데 빨리 날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더운데 예.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8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자동 기계 관측값으로는 34.4도까지 오른 곳이 경기도 의왕 오전동이라는 곳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늘 조금 전 6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31도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건 습도가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뭐 잠 못 주무셨다고 땀이 너무 했는데 났어요. 그쵸? 네. 이게 지난주의 더위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패턴이어서 볕은 엄청 뜨거워도 소나기가 내리고 이렇게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좀 바람도 선선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무더위에 가까운 그리고 훅훅 찌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네. 지난주는 땡볕더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라고 말할 수 있는 날씨거든요. 이 무더위라는 게 물과 더위가 합쳐진 말이라서 이렇게 습도가 높고 꿉꿉한 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남쪽에서 장마 전선이 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막 불어넣었다는 뜻이어서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저 처음 알았어요. 무더위가 물과 더위가 네. 처음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배워갖고 가는 거. 예. 여러분 아셨나요? 네. 좋은 소식. 근데 진짜 정말 습도가 막 공기 중에 물이 막 몽글몽글 차 있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번 주말에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7월 3일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전국적으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된 건 최근이 2년 전이 2019년이었고요. 보통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차차차 남부지방, 올라오는데. 맞아요. 정화정세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남쪽에 한동안 머물다가 한 번에 점프를 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훅 올라. 네, 훅 올라오는 거죠. 위에 찬 공기에 힘이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남쪽 힘이 더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리는데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고요. 오후가 되면은 충청도랑 남부지방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 언제 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름표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서울은 저녁 시간 돼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낮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활동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외출하실 분들은 빨리 나갔다 오셔야겠네요. 네, 낮에는. 네. 근데 문제는 이 비가 시작부터 되게 세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이틀간 예상 강우량 기상청에서 발표한 게 서울이랑 중부지방 그리고 전라도, 제주도, 그 남해안 지방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까지도 봤고요. 경상도 쪽으로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김창구님이 숨 쉬면서 이야기하라고. 숨 예, 넘어갈 제가 것 좀 같다고. 빨랐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천천히. 많은 걸 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네. 예. 어.
한호흡 챌린지를 부탁드려야겠다는 말씀도 있고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예. 백갑번정님이 비 오는 신호는 몸에서부터 안다고. 어디가 좀 쑤시신가 보네요. 네.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50에서 100mm. 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많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것 이거를 같거든요. 체감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50mm가 그래서 얼마 정도인데 100mm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당 강수량 11mm입니다. 이제는 우비를 입어도 비에 옷이 젖기 쉬운데요. 땅에 고이는 물 웅덩이도 제법 크게 고이는 수준입니다. 시간당 20mm의 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우산이나 우비가 소용없이 옷이 많이 젖기 시작합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강수량을 시간당 30mm 그리고 40mm로 점차 단계를 올려봤는데요. 거의 호우주의보에 가까운 이 수치에서는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가 오게 되고 작은 하천이나 하수에서 물이 넘치는 정도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마지막 이게 표정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비가 엄청 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게 강우량을 일단 주말에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비가 사실 5mm라고 해도 1시간에 5mm 오면 엄청 쏟아지는 비인데 하루 중에 5mm가 오면 그냥 좀 부슬부슬 내리는 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 시간당 10mm가 넘어가게 되면은 체감상으로도 이제는 진짜 빗줄기가 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기상청 분들이 고생하셨다시피 3-40mm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지듯이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와이퍼를 써도 거의 앞이 안 보이고 예. 뭐 하늘이 구멍 났나 이 정도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퍼붓는 비가 시간당 30mm에서 50mm 정도. 근데 내일 이틀 동안 내리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50에서 100, 많게는 150mm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강하게 비가 집중되는 시점이 내일 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가 되게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상청에서 지금 예보를 하기로는 1시간에 50mm 이상씩도 쏟아질 수 있다라고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이번 주말에 비가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상청은 좀 어떨 때는 또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 또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약간 네, 이거 어느 정도 선으로 봐야 될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공감을 하는데 제가 기상청이랑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옹호를 하자면 예, 예. 위험 기상이 나타날 법할 때는 조금 나중에 생각보다 덜 왔잖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경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피해를 조금 덜 가게 하는 게 또 그분들의 입장이라서 조금 위험 기상이 예상될 때는 조금 더 세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저 주말 뉴스 편집팀 할 때 이렇게 이런 예보 오면 되게 긴장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언제 특보가 들어갈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데 어떨 때 애게 이럴 때도 좀 있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애기면 차라리 난데 준비 안 돼 있는데 막 뭐가 퍼붓고 이러면 좀 피해도 심하고 그러니까 걱정도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강하게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도 대비를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빌로바 TV님이 이석영 기상캐스터 덕분에 감이 오네요라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카님이 목소리 너무 상큼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분이 기상캐스터 중에 가장 막내조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네. 제가 더 할 말은 아, 안 예, 하겠습니다. 예. 막내이고 싶어요. 뭐 이런 네, 거요? 막내이고 뭐 해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철에 접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비가 오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면은 내내 비가 온다는 건 아니고요. 장마의 평균 지속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엔 한 54일 내려서 역대 최장이었잖아요. 오, 맞아요. 와, 모를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 궁금해서 찾아본 적 있어요. 오. 얼마나 왔길래 해가지고 예.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장마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이례적으로 54일 역대 최장이었고요. 평균적으로 장마의 지속 일수가 한 31일, 2일 이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정도 되는 한 달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비가 내린 날을 평균을 내봤더니 한 17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 정도는 장마 기간에 비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기간 비슷하게 이제 장마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예보를 보면은 일단 내일부터 제주도 비 시작되고 전국 비인데 제주도는 다음 주 내내 거의 비 소식이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지역의 예보를 보면은 남부지방도 뭐 화요일, 수요일엔 남부지방,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엔 또 중부지방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사나흘에 한 번씩은 비가 온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이 장마전선이라는 게 조금만 더 북상해도 비를 뿌릴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예, 장마전선이 뭐 1km짜리 장마전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장마전선의 변동폭에 따라서 강수량이 강우가 잡히는 곳과 안 잡히는 곳이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비 예보가 계속 거의 들어있어가지고 우산을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네. 날씨 코너로 항상 기상 정보를 귀 기울여 주시고 네, 왜냐면 이렇게 맞아요. 변덕스러울 때는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밤에 들은 정보 다르고 아침에 정보 그러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이 날씨가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예, 계속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달할 때도 약간 그럴 때 있죠. 네, 저희 방송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바뀌고 뭐 호우특보 새로 내려지고 이런 게 많아서 여름에는 저도 기상청 정보 수시로 보고 여러분들도 수시로 보는 게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런 날씨와 민감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시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외전에 주로 하시니까 점심 잘 못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직전까지 계속 보니까 그쵸. 네. 오늘은 드셨나요? 예. 끝나고 점심 드시더라고요. 네, 끝나고 아까 전에 혼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잘 챙겨 드세요.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서영 게스트의 어떤 그 설명에 다들 이제 반하셨어요. 너무 정말요? 칭찬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마연님이 상큼한 서경쌤이라고. 네. 얘기해 박보영 고아라 닮았다. 아우, 지금 네. 어머 어떤 분이죠? 구하라. 이상곤님. 이상현님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최고라고 얘기하셨고, 예. 정문성님은 호주도 비가 온다고 하시네요. 아. 오, 네. 네. 장마는 이제 시작됐지만 또 이서영 캐스터의 어떤 일은 또 네. 성수기잖아요. 사실 네, 많이 바빠지실 지금이 텐데 성수기입니다. 저 예. 열심히 달려야죠 이번 여름 동안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의 마지막은 큐시트 탄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이 굉장히 알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죠?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과 이제 금요일에 소통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소통과 정보를 같이 아니, 알차게. 저기 뭐야 스낵인포부터 시작해서 뭐 날씨 얘기, 그다음 마지막에 또 제가 굉장히 또 풍성한 정보로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뭔가 끝내니까 활력 점정을 딱 찍은 금요일이 거죠. 굉장히 알찬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초반에 왜 노재필 기자 안 나오냐고 예.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죠.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 벌써 가시냐 뭐 이서영 게스트 찾고 있는데. 컴 연재라는 금요일날 나오지 말까요, 좀? 전 좋아요, 저는 뭐. 의견 안 나와도. 받아보죠. 네. 네, 예. 알찬 금요일. 네. 예. 뭡니까 엠나운지 구독을 좀 더 해주셔야 방송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좀 남았군요. 몇 명이죠? 11명인가요 지금? 11명인데 지금 한 10여 분째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그 채팅창에 고정 댓글로 해놨으니까 네. 들어가셔서 구독해주시고 컨텐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구독만 해주세요. 구독만. 네. 보려고 구독하는 건데 구독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구독자 14,000명인데 지금 빨리 보여주기 구독자라도 식으로? 늘려야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단 구독자라도. 예. 네. 자 오늘의 어떤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네. 3년형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데 만들어가지고 그 부정수급을 한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22억 원 정도를 타낸 건데 사실 이제 화요일 날인가요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뭡니까 그 주율리 이것도 인터뷰 나오고. 이것도 기사를 장식을 했고 또 오늘 또 장모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한 4일 정도 만에 숨가쁘게 뭐가 이렇게 많이 기사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싶은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굉장히 그 악재예요, 사실. 악재고 왜냐면 이게 그동안 윤 총장은 뭐랄까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국민 약탈 정권이다, 부패 완판이다, 뭐 이런 게 비난을 했는데 정작 본인의 어떤 장모의 어떤 이런 그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사실 국민들의 돈을 네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당연히 여야 정치권은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를 했고 야당은 이제 선긋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가 뭐 연좌제 정권 뭐 그런 나라냐. 아 장모의 예, 죄가 장모의 죄는가 뭐 근데 윤 총장은 상관없다. 국민이 빨리 입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근데 국민이 본질은 문제는 했다고 그래요. 그때 네. 다른 분들은 다 뭔가 됐는데 장모가 당시에 빠졌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동업자 다른 분들은 이미 형을 다 살았는데 장모는 이게 뭐 요리조리 이제 빠져나갔다가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이 거기 된 이제 거죠. 의혹이 있는 거고 네네네.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추가로 남은 의혹들이 또 꽤 많습니다. 지금 네. 수사 중인 것도 많고 뭐 주가 그렇죠. 얘기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그 얘기도 있고 잔고 조작 있잖아요. 성남에 있는 땅을 사면서 347억 원 정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통장 잔고를 조작한 네. 거. 이게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 조작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수사가 진행 그렇죠. 중인 사안들이 상당히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게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타격이 심각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식으로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 네. 상황입니다. 네. 악재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신규 확진자가 826명. 네. 아 많이 늘어났어요. 800은 너무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20,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델타 변이가 이제 서울의 그 원어민 교사인가요? 예, 그분 모임 델타 때문에. 변이한 게 부산까지 지금 확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점을 통해서 뭐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좀 240명 정도가 확진자 관련 확진자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한 분이 부산에 가서 또 술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온 대전 분의 손님, 대전에서 오신 손님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지금. 서울의 홍대 앞에서 주점의 모임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그게 그렇죠. 부산의 대전까지 이제 뭐 지역까지 아, 퍼지는 거니까 상당히 이게 델타 변이가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네.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5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 하루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이게 이제 3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리두기 따지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더 거리두기가 더 이렇게 강화되는 강화될 거예요. 수 있는 네.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뭡니까 저기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네. 지금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원래. 그러니까요. 더 아마 연기될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런 추세면은 뭐 더 연기가 되거나 뭐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레면서 저녁 약속을 잡았던 분들 네. 다 그냥 그렇죠. 취소되는 거죠. 네. 아, 참. 오늘은 그분 안 오셨나? 어제 뭐 안경 벗으라고 잠깐 계속 그러시는 아 분? 김영현님. 네. 김영현 이름도 기억해 내가 그럼요. 그분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제가 안 오신 것 오늘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렌즈를 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렌즈 벗으러 가요. 아 렌즈 벗으라고? 그럼 여기서 벗어야 돼 아 이렇게. 여기서 빼야죠 이렇게. 아, 손 닦고. 아무튼 저희가 가끔 아니, 이게 한이님이 안경 좀 벗어주세요라고 달고 계시잖아요. 빌로바 깜짝이야. TV님께서 안경 벗으라고 하고 한이님하고 네. 이렇게 전염됐네 이게. 아. 일종의 델타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아 그럼 네. 최후의 보루는 이제 렌즈 삽입술까지 그렇죠. 가는 거죠. 예. 가발 벗으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타이 벗어. 네. 아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유튜브에서 저희 아 그럼요. 이거 굉장히 경고 먹어요. 네. 이렇게 잘생김을 벗으세요라는 이런 댓글이 거. 올라왔습니다. 이거 벗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못 벗어요. 이거. 아 이거 못 벗어요? 아 이미 이거 못 벗어요 이거. 어 그래요? 네. 네. 잘생김을 벗어도 잘생김이 나와. 자 다음 소식은요. 김민아 아나운서는 잘생김 무슨 뭐가 나오고 못생김이 나오잖아. 네. 나는 벗으면 또 잘생김이 나와. 아 그렇군요. 아 겹겹이. 벗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네. 지금 다들 지금 얼굴을 가리고 지금. 예. 한이님이 네. 양심을 가집시다. 예. 네. 네, 이제 팩트만 전하셔야죠. 아무튼 저기 선생님포 몇 명 늘었습니까? 3명 더 늘었어요? 오. 30명 늘었습니다. 진짜요? 아. 오.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유종 기자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심지 그 설명이 뭐가 중요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해야지.
처음에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직 디지털에 이 유튜브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구독자님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그 130개 국가가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이나 이런 그 뭐 애플 이런 데가 이제 본사를 세금 법인세가 좀 적은 데로 본사를 옮겨가지고 세금을 네네. 덜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우리나라에 내게 하는 뭐 이런 건데 네. 삼성하고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그룹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자 그다음에 그 김 회장님 네. 최근에 뭐 조선일보 뭐 기자랑 뭐 이렇게 뭐 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네. 뭐 TV조선 앵커부터 시작해서 네. 이분의 스토리가 거의 제가 뭐 영화야 영화. 그래요? 원래 그 변호사 그 사무장을 사칭해서 한 1억 정도 사기를 쳤던 분인데. 사칭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 그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뭐 정치를 했던 뭐 송모 씨라는 분을 네.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정관계 인맥을 짰고 김무성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160억을 사기치는 거물로 큰 거죠. 이 영화입니다 영화. 예. 영화네요 네. 진짜. 이 스토리를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관세평가분류원 그 네. 유령청사 지어가지고 특공부장 받은 거 그 관련된 저희 기획시스템의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알차네요 오늘. 금요일 예. 본방도 알차네요. 구독자 30명 또 했고. 근데 내가 근데 M 나온 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영업을 떼야 돼 근데? 담당 팀장이잖아요. 제가 담당 팀장입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입니까? 이제 하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주말 푹 쉬시고 본방까지 가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